사람들은 내 인생이 드라마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걸.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내 인생의 드라마를. 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8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엄마를 도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빨래, 밭일, 동생들 밥 챙기기까지 집안일은 모두 내 몫이었다. 그래도 그 시절에 나는 꿈이 많았다. 책상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으면 꼭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공부할 시간은 늘 부족했다. 겨우겨우 졸업장 하나 들고 중학교를 마쳤을 때 나는 어쩌면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2년 전 돈을 벌겠다며 서울로 올라갔던 친구가 고향으로 내려왔다. 새 옷을 입고 손에는 반짝이는 구두가 들려 있었다. 그 모습이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나도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무섭고 떨렸지만 지긋지긋한 시골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다. 현경아, 몸 조심하고 힘들면 바로 내려와, 알았지? 엄마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서울은 거대했다. 빌딩 숲, 자동차 소음, 사람들의 바쁜 걸음. 그 속에서 나는 한없이 작았다. 낯선 도시에서의 삶은 고단했다. 식당에서도 공사판에서도 매일이 힘겨웠다. 아가씨, 그릇 좀 치워 얼른. 네. 지금 가요. 식당 언니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힘들지? 처음엔 다 그래. 조금만 고생하자. 네, 그래도 괜찮아요, 언니. 언젠간 나도 성공해야죠.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다. 그러다 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식당에서 상을 치우던 내게 불쑥 다가와 말했다. 저 혹시 번호 좀 주시겠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갔다. 몇 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다. 무뚝뚝했지만 그는 성실했다. 그 성실함이 고마웠고 안심이 됐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우리 아가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뻤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챙기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엄마 오늘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했어.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그 웃음 하나면 내 고단함도 다 잊을 수 있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의 전부라 믿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더 무뚝뚝해졌고 아이는 제 갈 길을 바쁘게 갔다. 나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다. 엄마 나 학원 가야 돼. 밥 다 먹었어. 식탁 위에는 남편과 아이가 먹다 남긴 음식만 남았다. 나는 혼자 남은 밥을 우겨 넣었다. 내 마음은 늘 공허했다. 집은 있어도 집 같지 않았다.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남편은 늘 회사 일로 바빴고 아들은 연락조차 뜸해졌다. 그럴 때면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게 유일한 위로였다. 아이고,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사과 좀 가져가요. 고마워요. 요즘 통 입맛이 없네요. 사소한 친절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조용한 방뿐이었다. 나도 한때는 웃음 많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버티는 게 전부가 되었네. 그리고 마침내 내 앞에 더 큰 시련이 다가왔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내일 입원하셔야 합니다. 위암 3기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심장이 얼어붙은 듯 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암이래. 위암 3기래. 전화기 너머로 한참 정적이 흐른 뒤 요즘은 다 고칠 수 있다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만 남았다.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항암 치료는 지옥 같았다.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고 손발이 떨리고 속이 뒤집혔다. 병실 천장을 보며 나는 매일같이 속으로 되뇌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러나 살아야 할 이유가 점점 희미해졌다. 가족은 곁에 없었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딸 같아서 그래, 힘내자 우리. 그 말에 나는 오히려 더 서러워 눈물이 터졌다. 병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6개월이 지나 거울 속 내 얼굴은 너무나 초췌했다. 그 어떤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결국 짐을 싸서 고향으로 향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집은 20살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릴 적 뛰놀던 농길, 엄마의 부엌 냄새, 별빛 가득한 여름밤. 모든 게 나를 반겼다. 엄마는 아파.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그 말이 입속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내뱉지 못했다. 그저 엄마는 말없이 내 등을 쓸어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한참을 울었다. 엄마의 밥상 앞에서 나는 오래간만에 한 그릇을 싹 비웠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다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현경 나로서 머물고 싶었다. 나는 고향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매일 새벽마다 엄마와 함께 마당을 쓸었다. 비틀거리는 내 몸을 보고 엄마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엄마 괜찮아. 내가 해야지. 나 이제라도 효도해야 하잖아. 쓸고 또 쓸다 보면 시골 특유의 흙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 냄새가 어린 시절 뛰놀던 내 발자국을 불러내는 것 같았다. 현경아, 밥 먹어라. 엄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면 나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그 목소리,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수십 년을 버텨온 것만 같았다. 밥상 위에는 된장국, 고등어 한 토막, 그리고 간 묻힌 나물들이 놓여 있었다. 평생 먹었던, 그러나 한동안 잊고 살았던 맛이었다. 나는 그 밥 한 술에 수십 년의 고단한 삶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엄마, 나 너무 오랜만에 배부르다. 밤이 되면 마당에 나와 배를 올려다보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쏟아질듯 빛나는 별들이었다. 그 별빛 아래서 나는 어린 시절의 나를 보았다. 맨발로 뛰놀며 하늘을 향해 소리치던 작은 소녀. 그 소녀는 내게 묻는 듯 했다. 현경아, 너 행복했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별빛에 젖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엄마는 내 옆에 와서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 그러나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진 손. 그 손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엄마 딸로 태어날게. 그러나 그 말조차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저 엄마 곁에 앉아 바람 소리와 별빛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의 마지막은 이곳이어야 한다는 걸. 내가 처음 숨 쉬었던 곳, 내가 처음 웃고 울었던 곳, 그리고 엄마가 있는 이 집. 내 마지막 장면이어야 한다는 걸. 20살 꿈을 안고 떠났고, 사랑을 했고, 울었고, 웃었고, 마지막엔 홀로 서 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 혹시 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 있다면 부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이니까. 치료를 받으며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내 소원은 하나다. 우리 엄마 손잡고 좋은 곳으로 함께 가는 것.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